예, 안녕하세요. DIP랩의 맥스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1월 17일 2025년 성공적인 미국 대학 입시. 근데 이제 제목을 11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앞으로 한 2, 3회 나누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11학년을, 물론 지금 11학년 2학기지만 11학년을 어떻게 보내야지만 어,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특히 성공한 아이들은 11학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그 기존의 설명회는 일방이었다면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는 제가 한 숙제를 한 다섯 가지 과제를 한 다섯 가지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영상 내용을 숙지하는 것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또한 이런 과정에서 그 부모님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입시를 하면서 과거에도 느꼈지만 간혹 가다가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열정이 많은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에세이도 부모가 쓰는 것 같고, 어, 제가 누구랑 소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소통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이가 배제되어 있는 미국 입시 준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부모님이란 걸 알고 있는데 성공한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옆에서 보조는 해줄 수 있지만 보조예요. 아이들이 본인한테 질문을 던져가지고 아이들이 변해가지고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경우가 결과가 좋지, 부모님이 주도적으로 했던 경우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11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파트 1으로서 가장 쉬운 하지만 가장 어려운 아카데믹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카데믹스를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세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obsession about 전공. 제가 말했죠. 지금 타임 프레임을 잘 보세요. 타임 프레임. 지금 타임 프레임은 11학년 아이들입니다. 11학년. 그러면은 지금 많은 11학년 아이들이, 물론 10학년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11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전공이에요. 전공. 맞죠? 우리 아이는 어떤 전공을 할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한 네 가지 유형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전공이 뚜렷하게 잡힌 아이들이 있어요. 전공이 뚜렷하게 잡힌 아이들. 그래서 10학년이나 11학년 때부터 전공을 잡아가지고 쭉 끌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전공을 잡았는데 11학년 동안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아니면 혹은 그 전공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전공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전공을 바꾼 애들도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한 전공이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겁을 먹어요. 아, 이쪽 분야에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나랑 경쟁하고자 하는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나랑 같은 전공을 하네. 그래서 자의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나중에 전공을 바꾼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솔직히 뭘 할지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남들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 여러분의 아이는 앞으로 지금 11학년 2학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네 유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걸 알아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밀고 가는 아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전공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고 싶은 전공이 있지만
앞으로 6개월, 8개월, 7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시간이 지남으로써 내가 여기에 아니면은 소질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 전공 말고 다른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경쟁력이 없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유형부터 문제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남들과 비교한 다음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비교하잖아요. 이제 비교급으로 가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던지는 질문. 어떤 전공이 경쟁률이 가장 쉬울까? 어차피 들어가서 전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급격하게 내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을 비교해가지고 이러한 전공은 경쟁률이 낮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보다는 바이올로지가 좀 더 쉬울 것 같고 바이올로지보다는 사이콜로지가 좀 더 쉬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콜로지 지원하고 엔지니어링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applied math로 갔다가 theoretical math보다는 applied math가 쉬운데 applied math 안에서 statistics가 있네. statistics 중에서도 뭐 social science based statistics 그래서 코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컴사 엔지니어링 쪽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컴사 소셜 사이언스를 지원하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공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니면은 전공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근데 솔직히 세 번째 유형애보다는 네 번째 유형애가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12개월 동안 요 넷 중에서 하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우리가 미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예측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델로 나올지, 그리고 그 모델로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obsession about 전공. 그래서 우리가 전공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전공이 중요한 이유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전공이 확정돼야지만 이 친구가 어떤 수업을 들을지, 이 친구가 활동은 무엇을 할지, 이 친구가 여름은 어떻게 보낼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리서치나 인턴십은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를 한번 봅시다.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이 뚜렷한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뭐 과목 두 개를 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 엔지니어링 봅시다. 엔지니어링. 그러면 엔지니어링을 하려면은 적어도 11학년 때부터 이제 아이가 12학년까지 했을 때 먼저 수업과 관련해서 뭐 코스를 했을 때는 당연히 학교에서는 뭐 과학이나 컴사나 수학이나 이런 면에서 AP 수업을 듣겠죠. 또한 컬리지 레벨 코스에서도 듣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스잖아요. 이 수업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학기 중에 듣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름에 많은 아이들이 적어도 11학년 끝난 여름방학에서는 썸머 캠프를 정했을 때 어디 가서 컬리지 레벨 코스를 듣는다 형식으로 여름을 짜는 건 좋진 않아요. 즉 그거는 항상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컬리지 레벨 코스 수강해가지고 크레딧을 준다라는 거는 엄격히 말하면은 여름 활동이 아니라 이 코스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EC하고 Activities 이 부분에서는 학교 안에서 관련된 그 클럽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클럽에 들어갈 거고 혹은 대학교에 있는 클럽에 가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썸머 캠프. 여기 썸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썸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썸머 캠프를 안 가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인턴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게 experiment based 그 서머 프로그램 되겠죠. 그 다음에 리서치는 학기 중 11학년 2학기 여름 방학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 이런 형태로
전공이 선택되어야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된 레저메 빌딩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생각의 문제점이에요. 위의 제목을 보면은 typical thinking. 우리 모두가 전공에 지금 우리가 그 academics라는 대주제 하에 세 가지 소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 소주제가 전공입니다. 11학년 2학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내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공이 정해야지만 그와 관련된 수업과 활동과 여름 계획과 연구 계획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공 중심적인 접근 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전공 중심의 접근 방법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메이저라는 단어, 전공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물론 필요합니다. 너는 앞으로 뭘 공부하고 싶니? 너는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니에 대한 질문은 던져야 돼요. 하지만 전공에만 집착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뭐 다른 봉사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공에만 집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공에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대학교는 뭘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의 전공을 선택해야지라고 내 기준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시를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는 내 관점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전공과 관련해서 대학교는 뭘 볼까요? 맞습니다. 원서의 행정적인 부분에는 너가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 정도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공을 나열하라고 했을 때 세 개 나열하라고 하는 학교가 절대 다수입니다. 우선순위도 않아요. 너가 관심 있는 전공이 뭐니? 1번, 2번, 3번. UIUC 같은 경우에는 1전공, 2전공, 3전공을 정하면은 각각 에세이를 써야 되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전공 선택을 할 때 원서상에서 1전공, 2전공, 3전공을 그냥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봅시다. 우리는 하나를 찾고 있잖아요. 하나의 전공. 근데 일단 대학교에서는 세 개의 전공을 쓰라고 돼 있어요. 또한 원서에서 보면은 전공과 관련돼서 제일 학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commitment to learnin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 입시를 보면은 되게 미래형이었어요. 너는 앞으로 뭘 공부하고 싶니? 너는 앞으로 공부할 계획이 어떻게 돼 있니? 물론 몇몇 학교들은 이 전통을 유지해가지고 이러한 유형의 에세이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너는 앞으로 하버드의 교육을 어떻게 이용할 거니? 살짝 비슷하지만 좀 다른 면도 있지만 하지만 절대 다수의 학교들은 전공과 관련돼서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는 거는 commitment to learn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움에 대한 헌신이죠. 그리고 뭐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너가 전공이 뭐지는 진짜 상관 안 해. 왜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전공을 어떻게 찾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공을 더 알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아까 그 다이어그램을 봤잖아요. 전공, courses, activities, summer, research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할 때 단편적으로 접근을 해요. 내가 수업 들었냐? 내가 활동 있냐? 내가 여름에 뭐 하냐? 내가 리서치 있냐? 독립된 변수로 보지만
대학교에서는 뭐냐면은 academically focused activities들을 통해 가지고 너가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고 있냐예요. 알아가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알아가면은 뭐가 생겨요? 당연히 호기심이 생기겠죠. 당연히 질문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너는 배움을 통해 가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긴 다음엔 뭘 하고 있냐? 리서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너의 근거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하고 싶다고 칩시다.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러면은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하고 싶다고 쳐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아프셨다예요. 봅시다.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아프셨다. 오케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가 입학사정관이었다면은 이 아이의 9학년 때 활동을 볼 것 같아요. 과연 이 아이는 바이올로지를 듣고 있는지, 과연 이 아이는 헬스 사이언스 관련된 활동을 하는지, 과연 이 아이는 9학년, 10학년 때부터 이 알츠하이머나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11학년 때는 관련된 리서치를 하는지.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없어요. 왜냐면은 할머니 아팠다. 그 다음에 여름에 무슨 리서치를 하나 했어요. 리서치했다.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ommitment to learning이잖아요. 계속 배우는 거. 또한 이 친구가 알츠하이머에 관심이 있다라고 칩시다. 알츠하이머에 관심이 있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내가 관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트랜스크립트에는 바이오하고 캠이 되게 높게 있어야죠. 적어도 트랜스크립트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기타 수업이 나와야지요. 적어도 트랜스크립트나 아니면 이력서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수업이 명시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아이의 이력서를 지금 보세요. 어떤 전공에 관심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친구는 이 전공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원서뿐만이 아니라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에세이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내용을 들었던 분들은 전공에 대한 논의 좋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시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나를 봤을 때 내 전공과 관련됐을 때 뭘 보는지 솔직히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했다 뭐 비즈니스를 선택하든지 사이콜로지를 선택하든지 뭐 케미스트리를 선택하든지 그거는 irrelevant. 걔네들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 첫 번째 commitment to learning. 그 전공과 관련해서 이 아이는 충분한 지식이 있냐 없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나는 수영을 잘하고 싶어. 그런데 수영 레슨을 안 받아요. 수영장을 안 가요. 나는 나중에 라이프가드가 되고 싶어. 그런데 운동을 안 해요. 나는 나중에 그 나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컴사를 못 해요. 나는 나중에 그 뭐 사람들의 우울증과 멘탈 헬스를 증진하고 싶어요. 근데 바이오캠, 사이콜로지, 멘탈 헬스 관련된 수업이 없어요. 이 아이는 그냥 빈 깡통적인 이력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 어,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What are schools looking for too? 두 번째 A strong academic performance across subjects. 우리가 전공만 집착하다 보면은 전통적인 한국적인 사고방식의 문과와 이과로 나눠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는 이과인데 소셜 사이언스 많이 들어야 되나요? 우리 아이는 문과인데 바이올로지하고 수학을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 공부하면 되겠죠. 문과 이과 나눠졌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무관하게 그리고 우리가 특히 전공에 대한 이런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은 전공 외의 다른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하지만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 문구는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 Strong academic performance across subjects. 전공에 무관하게
모든 과목에서 경쟁력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demonstrate knowledge and skills they have developed. 여기서 뭐가 밑줄 쳐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만약 이 문구를 줬다면은 knowledge하고 skills에다가 밑줄을 쳤을 거예요. 지식과 실력. 하지만 저는 어디다 문자 쳤나요? have developed. 무슨 시제예요? perfect tense잖아요. 완료형. 완료형은 뭐죠? 진행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9학년 때도 진행됐고, 10학년 때도 진행됐고, 11학년 때도 진행됐고, 그래서 원서를 판단하는, 지금 11학년이라면, 올해 11학년이라면은 2025년 11월 1일까지의 연속성의 활동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의 시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봅시다. 전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공 외에도 모든 과목에서 잘하길 바라며,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지적 수준과 아이의 발전 가능성과 아이의 실력을 3, 4년에 걸쳐서, 그럼 아니면 우리가 11학년이면 11학년 1학기에서 발전돼가지고 12학년 2학기, 12학년 2학기에 발전돼가지고 여름방학, 여름방학에 2학기가 발전돼가지고 12학년 1학기, 이러한 형태로 점진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전공에 또 집착했을 경우에는 또 아까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의 아이가 있었다 그랬죠. 전공에 11학년 때부터 전공이 확정돼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네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로서 이 친구라는 맥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11학년입니다. 맥스라는 아이가 11학년이고 이 아이의 GPA는 4.0에 4.0, SAT도 1580에 1580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학년 때는 AP 그 Multi Variable 듣고 있고, AP 컴사 듣고 있고, AP Physics C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 친구는 뭐 Physics 캠프도 많이 가고 그냥 그 엔지니어링 캠프도 많이 가고 그냥 이러한 팩 빌딩, 퍼즐 빌딩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전공만 집착한 아이들이 나중에 원서 쓸 때 직면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에세이 질문에서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 원서 행정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전공 3개를 쓰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에세이들은 뭘 물어보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reflect on an idea or an experience that makes you genuinely excited about learning. 아까 봤던 것처럼 learning이 중요합니다. I have accomplished가 아니라 learning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major, 전공이란 단어가 보이십니까? 없어요. an idea, an experience.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맥스라는 고등학생. 이 친구는 지금 엔지니어링을 할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은 다 축적해 놨어요. 근데 막상 대학교 원서 쓰려고 하니까 너 전공이 뭐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가 관심 있는 주제가 뭐냐예요. 그러면 엔지니어링 안에서 너는 어떤 주제에 관심 있냐? 되게 다르죠. 그래서 지금 12학년 아이들은 전공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전공이 아니라 내가 호기심이 가는 그 주제가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사회적 문제나 아니면 이슈가 뭔지, 그리고 그러한 주제와 이슈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가장 잘하기 위해 필요한 나의 전공은 무엇인지. 그래서 전공은 목적이 아니에요. 전공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학년 아이들 중에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야, 너 전공 뭐 할 거니?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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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잘못된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아이가 고민을 해야 되고, 아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부모가 뭐 박사학위를 받든, 아무리 학부모가 뭐 전문가든, 사회에서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의 원서를 대신해서 쓰는 순간,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너무 집착하는 순간, 원서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지금 너 전공 뭐 할 거니? 전공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중단하세요. 아이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은 너는 어떤 주제에 호기심이 있니? 너는 어떤 아이디어를 더 공부하고 싶니? 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 이 질문을 던지세요. 숙제입니다. 그 질문이 던져진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야, 너는 이 주제에 관심 있다면은 우리 이 과목들 좀 한번 들어보자. 너는 이 문제에 관심 있다면은 야,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자.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다면은 우리 이 경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누적돼서 가야지 전공에만 집착해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What attracts you to your preferred areas of study?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행정원서에서는 원서상 우리가 에세이 부분이 있고 행정적인 부분이 있죠. 행정적인 부분에서 전공을 나열할 때 몇 개 나열하자 그랬죠. 우리가 세 개 나열하자 그랬잖아요. 질문이 그렇게 와요. 넌 왜 이 세 개에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잘 봅시다. 내가 그 진정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암 환자들 아니면은 항암 환자들의 그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뭘 배우겠어요? 사이컬러지를 배우겠죠. 그리고 또한 이 항암 환자들은 왜냐면 이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안정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 뉴트리셔널 사이언스가 되겠죠. 이러한 뉴트리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잖아요. 또한 이러한 항암자들이 평온을 느끼기 위해서 뭐 종교의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그 동물들은 어떠한 임팩트를 주는지 그러면은 동물들이나 종교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너는 뭘 공부하겠니? 나는 과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그 과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한 그런 제도적인 걸 모색하고 싶다. 그럼 그게 나의 주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 원서에서 표기해야 될 전공은 뭐예요? 첫 번째, psychology. 두 번째, nutritional science. 세 번째, religious and faith studies. 이 세 개가 아까 말했지, psychology, 영양학, 그 다음에 종교학. 세 개만 보면은 다 단절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주제를 다루고 싶으면은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공과 관련해서는 전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제로 가가지고 주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What academic areas most pique your curiosity? 이와 같이 areas 혹은 idea topic 전공 What is your major? 이렇게 물어보는 학교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전공 뭐냐 전공 뭐냐 전공 뭐냐 이거 지금 물어보지 마세요. 오히려 넌 뭐에 관심 있니? 어떤 주제에 관심 있니? 근데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은 더 그래서 아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책도 읽고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전공과 관련돼 가지고 misconception, academic과 관련된 misconception. 이번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이 뭐였죠? Obsession about major. 난 전공이 선택돼야지만 학교를 고른다. 와,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물론 맞긴 맞지만 진짜 미국 입시를 모르는구나. 진짜 한국적 마인드로 부모가 컨트롤 해가지고 아이를 브레인워시 시켜놨구나. 아이는 국제학교 간다고 하는데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가족들도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데
앞에 still very Korean. 그건 한국 대학교 준비하면 되잖아요. 미국 대학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Anyway,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얘기 들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옳은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숙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오늘 이 첫 번째 파트를 들은 분들에게는 관여는 우리 아이가 아까 말했듯이 문과, 이과, 전공이라는 이 옵세션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나는 문과지, 나는 이과지 이런 게 아니라 across the board 모든 과목에서 실력을 보여야 돼요. 두 번째, 너는 어떤 전공에 관심 있니가 아니라 너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니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요 두 개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거 아까 봤죠? 전공이 정해지면은 수업, extracurricular, 여름, research.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정해지면은 수업, extracurricular, summer, research.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던 뭐, 뭐 항암 치유자들의 그 생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들을 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은 모든 게 되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 1입니다. 아이한테 적어도 요 두 가지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오늘 세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죠? 두 번째 파트 하겠습니다. 2. Curiosity. 되게 쉬운 단어죠. 호기심이죠. 아까 봤을 거예요. 한 질문에서 Pique your curiosity, curious about. 우리는 공부를 했을 때 이런 말, 우리 아이 공부 잘해요. 우리 아이 학점 4.0에 4.0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잘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적어도 뭐 전교 1등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이제 어른들이 많이 들어보니까 여기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서울대학교 가면은 그 누구도 나는 반에서 1등 했다고 얘기 안 해요. 왜요? 다 반에서 1등 하니까. 그 누구도 전교에서 1등 했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은 거의 다 전교에서 1등 했으니까. 애들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넌 전국에서 몇 등 했냐는 거예요. 전국. 근데 뭐 우리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좀 공부 잘한다고 우리 애 공부 잘해요. 4.0에 4.0이에요. Welcome to the 100,000 student club. 한 100,000 그냥 던져본 건데 100만 명 정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 SAT 1600이에요. Welcome to 50,000 student club. 한 50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애카데믹과 관련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전공 다음으로 호기심이에요. 넌 뭐에 호기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Curiosity. 봅시다. Typical thinking. 우리가 curiosity 했을 때 우리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curiosity인데 우리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I have achieved, I have completed. 우리 아이 논문 썼어. 우리 아이 인턴 했어. 우리 아이 대회 나갔어. 우리 아이 점수 나왔어. 그러니까 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결과형이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애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 이 틱박스가 있죠. 우리가 typical thinking. 우리의 리서치 페이퍼 있나? 없네. 그러면은 돈 비싼 돈도 내가지고 뭐 컨코드 리뷰, 컨레드 뭐 이런 뭐 이상한데 뭐 이런 거 준비시키죠. 하면 되니까 I have written, not I have published. 두 번째 인턴십 있냐 없냐? 그럼 인턴십 하겠죠. 그 다음에 컴피티션 했냐 있냐 없냐? 없으면 또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너무나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아카데믹과 관련해 가지고 너 왜 B 받았냐 이런 질문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그리고 아이들을 평가했을 때 뭐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아니라 성공적인 아이는 이러한 achievement 갖고 자기 원서를 만들지 않아요.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뭘 하냐면은 대학교에서 보는 거
curiosity,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 던져봅시다. 아까 숙제 1과 비슷한데 숙제 2. 아이한테 너 지적 호기심과 관련해가지고 너 뭐에 호기심이 있니? 그리고 왜 여기에 호기심이 있니?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숙제 2입니다. 그래서 숙제 1과 숙제 2는 연관이 있죠. 너가 관심 있는 주제가 뭐니?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가 뭐냐면 아이는 단답으로 말할 확률이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왜 관심 있니? 그러면 아이는 그냥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냥에 대해서 나기 위해서는 너 왜 여기 호기심이 있니? 그리고 너가 다른 것도 많이 배우는데 왜 이거니?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를 더 더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의 모든 전공 에세이의 첫 문장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내 전공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될 겁니다. 호기심이에요. 관심. 왜? 너는 왜 이거를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뭐, 성경책 외에 근래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근데 보십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핵심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몸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인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인생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특정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전공 에세이, 그 다음에 아카데믹 내러티브를 만들 때 상위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런 목적성과 방향성이에요. 근데 목적성과 방향성의 시작은 호기심이겠죠. 넌 왜 이 목적으로 가고 싶니? 너는 왜 이 방향으로 걷고 싶니?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호기심을 보세요. 그래서 만약 이제 아이의 이력서를 한번 딱 펼치세요. 그 다음에 리서치가 몇 개 있어요. 야, 너 작년 여름에 어디 가서 리서치 하나 쓴 거 있는데 이거 왜 썼니? 이게 뭐에 관련된 거니? 그리고 이걸 이거 다음에 뭐가 있니? 그런데 이건 너 왜 하고 있는 거니? 왜 하고 있는 거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 전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what만 물어봐요. 리서치 있냐 없냐, 인턴십 있냐 없냐, 대회 있냐 없냐. 이거는 우리가 물어보는 거고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거는 왜 했냐, 왜 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왜 더 하고 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호기심이 중점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런 그래서 학교가 이 호기심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기심이 있다고 쳐요. 아까 너 어떤 주제에 관심 있니? 그럼 너 이건 왜 관심 있니? 그런 관심이 있다면은 공식이 적용하는 거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배움을 하겠죠.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경험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경험을 다음에는 리서치가 나오겠죠. 숙제 3입니다. 아이의 그러니까 오늘은 다 이제 전공만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이 아이의 호기심과 관련해 가지고 아카데믹과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되는지 그러면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올해 겨울에 뭐 그 어느 대학교 교수와 콜라보레이션 조인트 리서치 페이퍼 썼다는 것 자체는 그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대학교 교수님의 슈퍼비전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리서치 페이퍼를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부모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케이 무엇이니까 했네. 리서치 있냐 없냐 했어. 끝. 대학교의 관점 봅시다. 얘 리서치 했어? 그러면은 이 리서치 퍼블리케이션 있으면 어디에? 여기 리서치 리설트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이걸 보고 와, 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볼 거예요. 오케이. 이 리서치 결과가 있다면은 그래 이거 관련된 활동 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학교 안에서는 뭐 했지? 학교 밖에서는 뭐 했지?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이 보인다면은 그래 이런 활동도 했는데 이것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지? 이렇게 검토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과는 있는데 학교 안에서 딱 사이언스 클럽만 하고 사이언스 클럽 안에서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듣는 수업 외에는 컬리지 레벨 수업을 듣질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쓴 논문 여러분은 과연 믿겠어요? 안 믿죠.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 공식, 호기심, 결과만 있다는 거는 호기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나와야지. 그래서 숙제 3, 여러분들도 이력서에 가가지고 적어도 아카데믹과 관련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활동들이 있다 하면은 역추적 한번 해보세요. 이 결과물이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그 호기심 공식, 즉 배움, 활동, 결과, 이 호기심 공식을 충족하는지. 그 다음에 만약 이런 결과가 없다. 괜찮아요. Not a problem. 왜냐면 지금 우리가 12학년 2학기 때부터 12학년 2학기 여름방학 12학년 1학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호기심이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세요. 그래야지만 이 호기심 공식을 이제부터 시작하죠. 11학년 2학기 때는 배움으로 하고 배움과 경험, 여름방학 때는 결과, 12학년 1학기 때는 배움과 경험의 연속과 결과 2.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지금 내가 결과가 있다 없다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요. 결과가 있는 애들은 역추적하면 되는 거고 결과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그 curiosity 공식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했을 때 learning experience and result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슬라이드인데 이 그 안에 좀 들어가 있어요. 러닝을 했을 때는 대학교에서 보는 게 이렇게 우리가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기심 다음에 러닝을 했을 때는 어디서 하는지, 학교에서 하는지, 학교 밖에서 하는지, 온라인으로 하는지, 오프라인으로 하는지, what. 그래서 어떤 형태의 배움을 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배우는지, how much time. 이거를 많이 보게 될 거고, experience는 뭐냐면은 공부니까 뭐 튜터링도 있을 거고 학교에 컴피티션 프랩도 있을 건데 이 experience과 관련해서는 in and outside the classroom.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learning이 있기 때문에 이 experience 자체도 아 나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을 들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전공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공, courses, activities, summer, research. 썸머 때 대학교 가서 크레딧 받는 수업을 듣는 거는 썸머라기보다는 그냥 러닝이에요. experience까지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experience 자체는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하든지 애플리케이션을 하든지 실무 경험을 하든지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돼 가지고 결과가 뭐냐 퍼블리케이션도 나올 수 있고 수상 경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노력과 호기심의 결과물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real life impact, real life change를 가 있으면 있을수록 대학교에서 좋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3, 이 curiosity table, curiosity rule, learning, experience, result. result가 있다면은 역추적하세요. 너 어떤 experience 있냐? 어떤 learning 있냐? 없다면 이 부분 먼저 채우세요. 만약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curiosity부터 시작해가지고 learning, experience, result를 만들어 나가가지고 미국 대학교가 원하는 그러한 academic 이야기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 progression. 아까 제가 시제를 잘 보라 그랬죠? 우리는 뭐였죠? 체크리스트로 봐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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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근데 대학교에서 뭐죠? 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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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예요. 그래서 끝난 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하니? 그 다음에 뭐하니? 그 다음에 뭐하니? 그 다음에 뭐하니예요. 이야기가. 두 개가 상충돼요. 한쪽에서 어른들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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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냐예요. 그래서 했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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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대학교는 뭐냐면은 하고 있냐, 왜 하고 있냐, 더 뭘 하냐, 계속 컨티뉴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멘탈리티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카데믹의 마지막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progression, typical thinking.
다시 정리할게요. 전통적으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향. Do I have research experience? 우리 아이는 연구 경험이 있냐, 연구 실적이 있냐. 있으면 good, 없으면은 panic, 긴장. 그럼 어디 가서 하지? 돈 내고 사야 되나? 두 번째, do I have publications? yes면은 우리 이게 어깨에 you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그래서 우리 뭐 몇 개 있어. 근데 없으면은 우리 아이 낙오자야. 그러면 어떻게 쉽게 퍼블리셔 할 데 없나? 어떻게 돈 주고 할 데 없나? Do I have summer internships programs? 있으면은 우리 아이 어디 갔어? 없으면은 이거 4주에 10,000불인데 그래도 4주에 15,000불인데 이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 그래서 또 그 돈 쓰고 그리고 아이한테는 야 이거 너 진짜 비싼 거니까 제대로 하고 해가지고 부담 주고 그 다음에 나 수상 경력 있니?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은 어떡하지 수상 경력 쉽게 딸 수 있는데 없을까? 수상 경력 없으면 그만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전형적으로 학부모들은 있냐 없냐만 집착해요. 공부와 관련해서는 연구 경험 있냐, 퍼블리케이션 있냐, 서머 인턴십 프로그램 있냐, 수상 경력 있냐, AP 몇 개 있냐, SAT 점수 있냐. 질문들 자체가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you're in trouble이에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죄송합니다. profession이 아니라 progression in time이에요.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숙제예요. 대학교에서는 뭐냐면은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있냐 없냐의 과정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11학년 2학기 여름, 12학년 1학기 spring, 11th grade, summer, fall, 12th grade.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2025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은 아이들에게는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진짜 완벽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는 아이라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아이라면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foundation building. curiosity 질문을 통해 가지고 탐구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고 배움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learning, curiosity 하고 EC 부분을 충족하세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썸머에서는 이 토픽에 대한 diversified EC 그 다음에 focused experience, whether it be research, publication, whether it be internship, whether it be whatever. work experience, get the result.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부분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은 it's wrong. 왜냐면 계속 continuation이니까 progression이니까 12학년 1학기 여름에 했던 거를 발전시키고 더 깊게 내용은 들어가고 만약 내가 리설트가 퍼블리케이션이라면은 다음 리설트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이를 활용할지 프랙티컬한 부분을 고려하고 progression of time이 중요한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야지 과연 그냥 있냐 없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또한 지식 경험 결과였죠. 아까 knowledge experience result 했잖아요. learning, experience, result. 이 curiosity 우리 framework.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지식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질문에서 어디서 그 지식을 배우고 있냐?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progression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근처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professional training 받고 있고 이러한 continuation expansion이 필요해요. EC 중요한데 EC는 뭐냐면은 학교에서 하지만 individual research도 하고 individual 뭐 프로젝트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어떤 기관의 소속으로서 그 institutional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랩에 들어가면은 그 랩의 큰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이 아이가 일하는 것보다는 그 랩의 프로젝트와 별개로 이 아이에게 독립된 프로젝트를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이가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학교 연구소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대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저도 연구소를 그 학생들이랑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믿는 아이들한테는 더더욱더 제 연구소 관련된 주제를 줘요.
믿지 않는 애, 그리고 아무런 제가 관심이 없는 애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말을 던져요. 왜냐면은 뭐 just do whatever you want.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인스티튜션에서 그 랩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작은 일부를 담당시키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시켜주는 거. 근데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심 없는 애들은 do whatever you want. Any topic is fine. 결과가 좋으면 great. 결과가 안 좋으면 whatever. 그래서 이 경험에서도 EC를 많이 해야 돼. individual 레벨에서 institution 레벨로 가야 된다는 거. 요거를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도 한번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를 냈을 때 학교에서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레벨, 그 다음에 뭐 주, 국가, 국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결과도 이론적인 거에서 practical로 나오는 이 내용들도 보면은 그 진화의 일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curiosity 다음에 progression이라고 했죠. progression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했냐라는 체크리스트 위주로 가지만 아카데믹과 관련해서 미국 대학교는 하고 있냐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하냐 왜 하냐 이쪽에 관심 있는 프로그레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숙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학원의 그 행정팀에게 이 내용을 최대한 빨리 유튜브에 공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딴 거 하기 전에 아이의 진단을 먼저 하세요. 숙제 많이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했듯이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카데믹과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합격한 아이들은 12학년은 어떻게 보냈냐. 그래서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한번 제가 그냥 아카데믹 한번 하고 봉사하고 엑스트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단순히 이해했다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쓰는 DI 프로젝트 쓰는 공식들 몇 개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직접 적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을 한 다음에 지금이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용한 다음에 우리 아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논의하기 바랍니다. 꼭 DI 프랩이랑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직접 결정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DI 프랩은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리고 아이가 첫 단추를 바르게 낄 수 있도록 제가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수고하셨고 곧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